보궐선거 때 부산 금정구에는 일단 단일화를 했고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단일 후보로 이제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조국혁신당 그러면 열심히 선거 돕습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까? 열심히 도와서 예. 네, 김경지 후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만간에 우리 조국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손붙잡고 김경지 후보의 유세차에서 김경지 후보 손들어주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금정에서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는 그런 대의에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실상의 단일화 조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단일화 조건을 다 수용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금정 선거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반드시 국힘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과제 때문에 그래서 단일화를 서둘러서 한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 됐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전폭적으로 도와서 반드시 김경지 후보가 이기도록 이번에 아마 김경지 후보가 금정에서 이기면 제가 짐작해 볼 때는 뭐 그 윤 정권 몰락의 거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정치적 의미를 두고 계신데 조국혁신당 원래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실제로 유재석 후보가 그 지역사회에서 엄청 열심히 활동하는 변호사였는데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밀었는데 아깝게 진 겁니까? 유재석 후보가 본래 두 가지 조건을 요구했거든요. 하나는 토론을 2번 해달라. 그 다음에 토론 평가를 배심원단으로 평가하게 해달라. 네. 그러면 본인이 후보될 자신이 있다. 그런데 유재석 후보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긴 해 활동 자체 안 했죠, 사실은. 네. 지역에서 열심히 인권 변호사 활동 또는 네. 뭐 민변 활동 뭐 네. 이런 것만 했고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유재석 후보 인지도는 거의 제로더라고요. 네. 인지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고 본인도 선거 나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 조국혁신당 또 조국 대표께서 이제 숨어 있는 진주를 찾아낸 거죠. 이 사람이 장래에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조국혁신당의 가치 철학 등에 잘 맞을 것 같아서 발탁한 것이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나온 거죠. 준비 안 됐다는 것이 구청장으로서는 준비는 잘 돼 있지만 네. 선거 준비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당의 지지도나 정당의 인지도도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단순 여론조사를 한다면 민주당한테 질 거는 뭐 명확관하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토론을 2번 하고 배심원단 평가를 한다면 유재석 후보가 워낙 뛰어난 후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토론을 1번 했고 그다음에 배심원단 투표는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민주당한테 지게 된 것이죠. 자, 뭐 그대 야당이죠. 민주당하고 이제 맞선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제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함께 유세차에 올라가서 부산에서 어깨동무하면서 열심히 김경지 후보 당선시켜보자 하면 이제 반향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민주당 후보를 금정에서 이기게만 한다면 네. 그러면은 뭐 금정 선거에 참여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예. 자, 최빙선인데 왜 재보궐선거에 이렇게 신경을 조국혁신당이 많이 쓰느냐. 지금 국회 가서 싸워야 될 일도 정말 산 넘어 산인데 이런 비판 민주당 쪽으로부터 많이 받으셨죠. 최빙선인데 지금 최빙선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최빙선 역할을 잘 안 하고 뭐 왜 민주당은 본질을 향해서 공격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빙선의 역할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이 탄핵 추진위원회도 일찌감치 발족을 해가지고 그래서 탄핵 소추안에 기재될 수 있는 탄핵 소추 사유를 지금 하나하나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 준비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앞장서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국회의원들끼리 탄핵 그 준비의원 연대까지도 지금 구성이 돼서 조국혁신당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빙선 역할을 잘 하고 있다. 다만 재보궐선거는 조국혁신당이 전면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뜻이다. 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이 690만의 표를 얻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전남 지역, 그 광주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이 1등을 했었고 부산 금정에서도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의 표를 더 많았습니다. 그때 유권자들의 뜻은 조국혁신당이 이번에는 비록 지민 비조의 어떤 기조에 따라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내고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돕는 걸로 하지만 장래에는
정치 혁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달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 앞장서는 정당 역할을 해과 동시에 전국 정당, 대중정당으로 성장해달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당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 후보를 내야 됩니다. 네.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 이제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불임 정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큰 틀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예, 참여할 수밖에 없다. 호남은 어떻습니까? 한석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체장 하나 정도는 얻을 것 같습니까? 두 개 다 얻을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얻는데 예. 지금 이번 주 이제 10일, 11일 금토입니다. 사전 투표도 하고 하는데 호남 쪽에서는 성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애초에 조국혁신당은 세 군데 후보를 낼 때 세 군데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목표를 당연히 세웠고요. 네. 그 중에 다 아시겠지만 영광에서는 지금 초박빙의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고 곡성은 초기에 많이 밀린 건 사실입니다. 네. 저쪽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워낙 그 지역에서 오랜 동안 활동해온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후보이고 우리 후보는 이름이 안 알려진 후보여서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또 곡성 지역이 또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호남이 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영광보다 훨씬 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곡성에서는 초기에는 많이 뒤떨어지는 상태에 출발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가 굉장히 진정성 있는 후보고 곡성을 한번 바꿔보려면은 민주당 지금까지는 공천이 잘못됐든 인물이 잘못됐든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조국혁신당 후보가 참 괜찮은 후보 같은데 이번에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곡성에 변화가 오지 않겠냐. 곡성이 이렇게 저렇게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던 그런 유권자들께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바닥 민심이 굉장히 많이 이제 네. 조국혁신당 박홍두 후보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을 보고 있고 이 추세가 선거는 이제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대로 간다면 곡성에서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금정도 사실 우리 후보가 됐으면 지금 이제 김경주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에 전적으로 발벗고 뛸 것이지만 우리 후보가 됐더라면 유재수 후보가 됐더라면 본선에서의 승산 가능성은 더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 단일화가 됐으면 금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세 후보가 다 승산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렇게 목표를 세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 금정은 김경주 후보가 됐기 때문에 김경주 후보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영광과 곡성은 조국혁신당이 이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이기고 호남에서 곡성하고 영광에서 만약에 한석이라도 단체장 하나라도 조국혁신당이 되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보수 내 진보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강화도 있죠. 강화도 있는데 강화도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이길 가능성이 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